제약바이오의 핵심 테마가 뭔지 아세요? 바로 ADC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뜨겁게 달아올랐잖아요. 위고비 마운자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수조 원씩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죠. 그 다음이 ADC 치료제예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뜨거운 화두거든요. 규모가 얼마나 크냐? 비만 치료제보다 훨씬 큽니다. ADC 치료제 관련 기술 이전과 M&A 규모가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어요. 국내 기업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에임드바이오는 상장하자마자 따상갔고, Y바이오로직스는 수백 % 올랐고, 리가켄바이오는 수천 % 급등했어요.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할까요? ADC 치료제가 4세대 항암 신약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세대 화학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를 거쳐서 이제 4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 주인공이 ADC 치료제인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분야에서 미국 빅파마도 독보적 기술을 못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기회를 잡고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18조 원을 돌파했어요. 제약바이오 변방에서 주류로 올라서고 있는 거죠. ADC 치료제가 정확히 뭔지, 왜 게임 체인저인지, 글로벌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ADC 치료제가 정확히 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ADC는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가 결합된 복합 치료제거든요. 어떤 세 가지냐? 항체, 링커, 그리고 페이로드예요. 항체가 뭐냐? 암세포를 찾아가는 유도 미사일 같은 거예요. 암세포 표면에 특정 항원에만 달라붙도록 설계된 단백질이죠. 페이로드는 독성 물질이에요. 암세포를 죽이는 강력한 화학 물질이죠. 기존 화학 항암제보다 훨씬 강력해요. 링커는 항체와 페이로드를 연결하는 끈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끈이 아니에요. 암세포 안에서만 풀리도록 설계된 스마트 링커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 한번 따라가 볼게요. ADC 치료제를 혈관에 주사하면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다녀요. 암세포 표면에 특정 항원을 발견하면 딱 달라붙죠. 그럼 암세포가 ADC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요. 세포 내부로 들어간 ADC는 링커가 풀리면서 독성 물질을 방출해요. 독성 물질이 암세포 안에서 퍼지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이게 왜 혁신적이냐? 기존 화학 항암제와 비교해 볼게요. 화학 항암제는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가리지 않고 공격해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데 머리카락 세포나 소화기 세포도 빠르게 분열하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카락 빠지고 구토하고 면역력 떨어지는 거예요. 부작용이 심각한 거죠. 표적 항암제는 좀 나아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을 타겟팅하니까요. 하지만 살상력이 약해요.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암을 공격해요. 키트루다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반응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ADC 치료제는 표적 항암제의 정확성과 화학 항암제의 강력함을 결합한 거예요.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가고 그 안에서 강력한 독성 물질을 터뜨리는 겁니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효과는 얼마나 좋을까요? 에노투라는 ADC 치료제가 있어요. 일본 다이치 산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ADC 치료제죠. 유방암 환자에게 엄청난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기존 치료제로 효과 없던 환자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뭐냐? 항체와 링커예요.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내는 항체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항원을 찾아야 하거든요. 링커는 더 까다로워요.
혈액 속에서는 안정적으로 페이로드를 붙들고 있다가 암세포 안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풀려야 해요. 너무 일찍 풀리면 정상세포도 공격받아요. 너무 늦게 풀리면 암세포를 못 죽이죠. 그래서 링커 기술이 ADC의 핵심이에요. 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글로벌 경쟁 구도를 살펴볼까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ADC 치료제에서 미국 빅파마가 독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세대 화학 항암제부터 3세대 면역 항암제까지는 미국이 독식했어요. 머크, 화이자, 브리스톨 마이어스키브. 미국 빅파마들이 시장을 장악했죠. 그런데 4세대 ADC 치료제는 일본이 선두주자예요. 다이이치 산쿄가 에노투로 시장을 열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맹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ADC 치료제 후기 임상 건수가 미국을 넘어섰어요. 임상 후기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수가 미국보다 많다는 겁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계약 규모도 미국 다음으로 2위까지 올라섰어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ADC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중국 제약사의 FDA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FDA는 정치적 압박과 과학적 판단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중국 바이오 기업의 치료제가 정말 효과가 좋으면 승인을 막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 빅파마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가능성 있는 ADC 후보 물질을 대거 사들이고 있어요. 화이자가 대표적이에요. ADC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다른 빅파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머크,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ADC 기술 이전과 M&A에 적극적이에요. 규모가 얼마나 크냐? 기술 이전 계약 하나가 수조 원 단위예요. 비만 치료제도 큰 계약이 많았지만 ADC는 그보다 훨씬 커요. 왜 그럴까요? 시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비만 치료제는 비만 환자가 대상이에요. 많긴 하지만 한정적이죠. 그런데 ADC 치료제는 거의 모든 암에 적용 가능해요. 유방암, 폐암, 대장암, 위암, 간암, 암 종류마다 ADC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어요. 시장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ADC 기술은 응용 범위가 넓어요. 차세대 ADC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 이중항체 ADC가 있어요. 항체 2개를 동시에 쓰는 거죠. 암세포가 하나의 항체를 피해도 다른 항체가 잡아내는 거예요. DAC도 있어요. 드러그 안티바디 컨주게이트인데 기존 ADC보다 약물 탑재량을 늘린 거예요. 더 강력한 살상력을 갖춘 거죠. ARC는 안티바디 라디오이소톱 컨주게이트 방사능 의약품을 붙인 거예요. 페이로드 대신 방사성 동위원소를 달아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TPD는 Targeted Protein Degradation 단백질 분해 유도 물질을 붙인 거예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죽이는 방식이에요. 이런 차세대 ADC 기술들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가 다음 경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 경쟁에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거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베팅하고 있는 산업이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정보를 제때 캐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뉴스로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크게 띄워드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시간 정보방 입장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발표 일정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급등주 검색기예요. 어떤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래량, 외국인 매매, 기관 동향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드려요. 세 번째, 대장주 종목 받기입니다. 앞으로 대장주가 뭔지,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드려요. 시장에서는 대장주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네 번째, 테마주 정보예요. 지금 어떤 테마가 뜨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동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단타 종목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일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 정보를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무료 특별 이벤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화면에서 참여 전화번호 확인하고 실시간 정보방 입장 원합니다. 급등주 검색기 받고 싶습니다. 대장주 정보 주세요. 실시간 단타 종목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무료 정보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빨리 아는 것과 늦게 아는 것, 그 차이는 여러분도 경험으로 잘 아시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더욱 그래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계약 소식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호재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뉴스 보고 뒤늦게 아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초면 신청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정보 받아가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대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들 말씀드릴게요. 한국 제약바이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올해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가 18조 원을 돌파했어요. 작년보다 몇 배나 증가한 수치예요. 과거에는 어땠냐? 한국 제약바이오는 글로벌 시장에서 변방이었어요.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도 최종 승인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10번 계약 맺으면 한 번도 성공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빅파마들이 한국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았고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도 승인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한국 기업이 개발한 신약이 실제로 미국 시장에 출시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술을 검증받은 거죠. 그러자 글로벌 빅파마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한국 바이오텍들에게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제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ADC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져요.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ADC 치료제를 개발해서 글로벌 빅파마의 수조 원대 기술 이전에 성공했어요. 알테오제는 코스닥 대장주죠. 피하주사 플랫폼 기술로 유명한데 ADC 피하주사용도 개발하고 있어요. 자체 ADC 신약 파이프라인도 임상에 진입했고요. Y바이오로직스는 ADC 위탁 생산 CDMO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리가켄바이오는 링커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에임드바이오가 상장했어요. ADC 관련 기업인데 상장하자마자 따상가면서 시장의 관심을 확인했죠. 국내 대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CDMO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ADC 치료제는 제조가 복잡해서 위탁 생산 수요가 높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DC 위탁 생산을 본격화하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거예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어떨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신약 개발 부문이 분할된 회사예요. 자체 ADC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ADC 치료제 임상에 진입했어요. 국내 바이오 1, 2위 기업들이 모두 ADC에 뛰어든 거죠. 생태계도 갖춰지고 있어요. 항체 개발 기업, 링커 기술 기업, 페이로드 개발 기업, CDMO 기업, ADC 밸류체인 전체가 국내에 구축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원스톱으로 ADC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요. 왜 그럴까요?
하반기에 예정됐던 주요 기술 이전 행사나 임상 결과 발표가 상반기로 많이 밀렸거든요. 그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터질 거예요. 그럼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게다가 상반기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요. 금리가 낮으면 성장주인 바이오텍이 유리하죠. 하반기에는 금리가 다시 4%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는 경기방어주인 대형 제약주가 강세를 보일 거예요. 정리하면 상반기는 바이오텍, 하반기는 빅파마.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1년 내내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동아ST입니다. 동아ST가 직접 ADC를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자회사가 개발하고 있어요. 에티스라는 회사죠. 에티스가 뭘 가지고 있냐? 링커 플랫폼 기술이에요. ADC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거든요. 에티스의 링커 기술은 차별화된 특징이 있어요.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암세포 안에서 정확하게 방출되는 거예요. 자체 ADC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미 본임상에 진입했어요. 전임상이 아니라 본임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인체에 투여해서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기대감도 높아요. 링커 플랫폼을 라이선싱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링커 플랫폼이 뭐냐? 빅파마들이 자신들의 항체와 페이로드를 가져오면 에티스의 링커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빅파마는 링커를 직접 개발할 필요 없이 ADC를 만들 수 있죠. 에티스는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큰 기회냐. 하나의 링커 기술로 여러 ADC를 만들 수 있어요. 한번 계약하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죠. 실제로 에티스는 글로벌 1위 CDMO 기업인 론자와 ADC 플랫폼 계약을 맺었어요. 론자가 누구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이에요. 수많은 빅파마들이 론자의 생산을 맡기거든요. 론자가 에티스의 링커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예요. 더 중요한 건 차세대 ADC 개발이에요. 에티스는 단순한 ADC를 넘어서 차세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ARC, AOC, TPD, 이중항체 ADC. 앞서 설명드린 차세대 기술들을 모두 연구하고 있어요. ARC는 방사능 의약품 접합체, AOC는 항체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접합체, TPD는 단백질 분해 유도 기술이에요.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링커 플랫폼과 결합되면 기술 이전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아직 자회사 단계라 실적 기여는 크지 않아요. 임상이 성공할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하지만 핵심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이미 협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이 회사는 항암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로 유명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적이 있죠. 호중구 감소증이 뭐냐? 항암 치료를 받으면 백혈구가 줄어들어요. 특히 호중구라는 면역세포가 급감하는데 이러면 감염에 취약해지죠. 엔지캠의 치료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임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어요. 지금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냐? 5년, 10년 만에 최저가 수준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그런데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진행했어요. 1억 달러 이상을 유치한 거죠. 이 돈으로 뭘 하냐? 항암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겁니다. 특히 ADC 분야로 피벗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항체 치료제 플랫폼 기업인 타겟링크 테라피틱스의 대주주가 됐어요. 타겟링크 테라피틱스가 어떤 회사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ADC, DAC 치료제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에요. ADC는 고도로 복잡한 기술이라 전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겟링크 테라피틱스에는
글로벌 빅파마에서 ADC 개발을 주도했던 과학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런 인력을 확보한 거죠. 지금 어떤 ADC를 개발하고 있냐? 위장암과 대장암 ADC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위암과 대장암은 한국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이에요. 시장 잠재력이 크죠. 더 흥미로운 건 차세대 ADC 개발이에요. DAC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DAC의 방사능 의약품이나 단백질 분해 제제를 페이로드로 쓰는 신개념 ADC를 개발 중이에요. 기존 ADC의 페이로드는 화학 독성 물질이었죠. 그런데 방사능 동위원소를 쓰면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어요. 단백질 분해 제제는 암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식이에요. 이런 차세대 기술들을 빅파마에 기술 이전하는 게 목표예요. 엔지캠의 강점은 뭐냐? 이미 신약 개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했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어요. ADC 개발은 돈이 많이 드는데 충분한 자금이 있는 거죠.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과거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실패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어요. 주가도 바닥이고요. ADC 개발도 아직 초기 단계예요. 임상 성공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ADC 핵심 인력을 확보했고 차세대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건 기회 요인입니다. 주가가 바닥이라는 것도 역설적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자, 오늘 ADC 치료제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을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